주역괴로 본 2022 이민년 구군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역의 본괴인 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역의 괴에는 채와 용이 있다. 채가 몸뚱아리라면 용은 팔다리에 해당한다. 아무리 몸뚱아리가 좋아도 팔다리를 못 쓰면 나빠지고 아무리 몸뚱아리가 나빠도 팔다리를 잘 쓰면 좋아진다. 주역의 64괴는 아래 표에서 기본 8괴인 건태 이진, 손, 간, 감, 곤을 상하로 조합하여 64개의 괴를 만들었다. 8괴의 모양과 의미를 알아보면 앞에서부터 일건천은 하늘을, 이태택은 큰 못을, 삼리화는 불을, 사질뇌는 우레를, 오손풍은 바람을, 육감수는 물을, 칠간사는 산을, 팔곤지는 땅을 의미한다. 이 8괴의 모양과 의미는 주역의 기본으로 잘 외우고 익혀야 한다. 그 해의 천간과 지지로 년간 주역운의 본체를 만들어 보는데 먼저 1회 천간으로는 주역운 본체의 상패를 만드는데 천간으로 이민년의 천간인 임은 십간인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 9번째이다. 따라서 천간의 순서 9에서 8괴의 8을 빼면 1이 되어 상괴가 되는데 이 상괴의 1은 위주역 8괴표에서 일건천으로 상괴가 되며 1의 3. 지지로는 주역운 본체의 하괴를 만드는데 이민년의 지지인 이는 12지지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중 3번째로 따라서 지지의 순서 3은 위주역 8괴표에서 삼리화로 하괴가 된다. 이에 따라 주역에서 본괴를 풀어보면 위의 천간과 지지에서 산출된 상하괴를 합쳐봤을 때 윗괴는 일건천으로 천이며 아래괴는 삼리화로 화가 되어 주역 64괴 중 13번째 괴인 천화동인 괴가 본괴가 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주역에서 같이 봐야 할 괴인 용을 구하는 방법은 먼저 천간의 수 9와 지지의 수 3을 합하면 12가 되고 이 12에서 64괴가 각 6효로 되어 있으므로 6을 빼면 그 값은 6이 된다. 그러면 앞에서 구한 본괴인 12번째 천화동인 괴에서 그 6번째 효인 상효를 반대인 음효로 바꾸면 상효가 이태택이 되고 하효가 삼리화가 되어 주역 64괴 중 49번째 괴인 택화협괴가 되어 년간운 주역풀이의 두 번째 관점인 용은 택화협괴가 된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본괴인 천화동인 괴의 풀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역 64괴 중 13번째 괴인 천화동인 괴는 동인우야형, 이섭대천, 이군자정이라 하여 그 뜻이 들판에 동지들이 순조롭게 모이고 함께 큰 강을 건너니 군자가 바르게 하면 이롭다로 뜻을 같이 하는 동인들이 들판에 순조롭게 모여 큰 강을 건너가는데 리더인 군자가 바르면 이롭고 그 앞날은 확창하다라는 뜻이다. 또한 주역의 13번째 괴인 천화동인 괴를 앞뒤를 뒤집어 놓으면 다음 순서인 14번째 괴인 확천대유괴가 된다. 천화동인 괴와 마찬가지로 확천대유괴 역시 하늘의 보살핌으로 만물이 풍요롭게 성장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사가 형통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13번째 천화동인 괴와 14번째 확천대유괴가 다 좋은 괴이지만 길괴로 유지되려면 이군자정, 즉 군자가 바르게 행동해야 이롭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밀히 동지들을 모아 위화도 회군처럼 큰 강을 건널지라도 그 리더인 군자가 바르게 행동해야 기람이 유지될 것입니다. 천화동인 괴가 이군자정으로 마무리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두 번째 관점인 이 풀이의 용인 택화협괴의 주역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역의 64괴 중 48번째 괴인 수풍정괴 다음에 나오는 괴가 49번째 택화협괴입니다.
우물이 오래되면 자꾸 흙벽이 부스러져 밑으로 떨어져서 흙탕물이 되기 쉬우므로 새로이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물에는 반드시 새로이 고침이 뒤따르게 마련이라고 정도 불가부력고 수지이협이라고 서회전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태화협회를 맨 처음 설명하기로는 회사의 혁명에는 해가 져서 날이 다 되어도 믿음직스러워야 하며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함에 이루어야 하는 것은 그래야만 후회가 없기 때문이라. 즉 혁은 이일이라야 내보하리니 원영코 이정하야 회망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주역은 무서운 글입니다. 3000년 전에 이미 혁명을 논하고 있습니다. 명을 바꾼다는 것은 하늘의 뜻에 따라 하늘이 부여한 명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부여한 명령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혁명의 가장 큰 의미는 국가정권의 교체입니다. 물론 과거의 역사에서도 그랬습니다. 고려왕조를 폐하고 조선왕조를 새로이 시작한 것을 1392년의 역성혁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봉건왕국의 시절에는 부자 혹은 부녀 간의 왕위 세습으로 국가 권력을 하나의 성씨 가족에게만 이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물림 왕의 성씨를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게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혁명이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산 김석진 옹이 2022년 1월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2022 이민년 구군에 대한 주역 해석을 보겠습니다. 대산 김석진 옹께서 한 해의 구군을 주역으로 풀어주셨다. 2022년의 채는 천화동인이고 용은 태화혁이다. 천화동인 궤는 64궤 중에서도 암시가 썩 좋은 궤 중에 하나인데 하필이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인간들이 서로 야합해서 크게 해먹자는 뜻으로 이 동인궤와 화천대유를 써먹는 바람에 그 뜻이 많이 왜곡된 느낌이다. 동인은 사람이 같이 한다는 걸 뜻하는데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으니 선거에서 이합집산과 유유상종으로 동인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동인은 단순한 만남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동인을 하려면 뒤에서 몰래 쑥덕쑥덕 해선 안 된다. 바깥에 들러 나가서 탁 트인 공간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함께 해야 한다. 동인 우야형 그게 진정한 동인이다. 그런 동인을 하려면 강을 건너야 한다. 즉 이섭대천이다. 다시 말해 동인은 통합이란 뜻이 숨어 있다. 앞이 강으로 막혀 있다. 그럼 건널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다. 그렇다고 강 건너 사람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내가 건너가고 저쪽에서 건너와야 한다. 그게 탁 트인들에서 만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소소하고 자잘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만나야 한다. 그게 동인의 진정한 의미다. 김옹은 진정한 동인에는 이섭대천이 있다. 큰 내를 건너가야 이롭다는 뜻이다. 여기서 섭자에 주목해야 한다. 단순한 도강, 도해를 말하는 게 아니다. 건널 섭자에는 섭외하다, 교섭한다는 뜻이 있다.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교섭해서 마음을 터놓고 만나야 한다. 그래야 동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태화협회의 핵심은 바로 혁으로 바꾸다, 개혁하다, 혁명하다는 의미이다. 올해는 선거로 대통령이 바뀐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나? 태화협회에는 군자는 표변이요, 소위는 혁면이다는 대목이 나온다. 군자는 표범처럼 바꾸는데 소위는 겉모습만 바꾼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군자를 뽑을 건가, 소인을 뽑을 것인가의 문제다.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표범이 털갈이를 할 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묵은 털을 다 뽑아낸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걸 통해 스스로 진정한 변화를 이룬다. 그래서 진정한 군자는 표변을 한다고 하는 것이며 이는 진실로 속마음까지 다 바꾸는 거다. 반면에 소인은 속은 바꾸지 않고 화장, 곧 낯빛만 고친다.
그래놓고서 다 바꾸었다고 말하면서 쉽게 딴 마음을 먹는 것이 형면이다. 대통령이 되려고 겉모습만 잘하는 척 남에게 잘 보이려고만 한다. 마침 올해 대선이 있으니 우리가 그런 구군을 맡고 있다. 그러니 국민이 선택을 잘해야 한다. 김봉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군자에 가까운 사람을 뽑아야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 얼굴만 바꾸는 사람, 속이는 사람, 좋게만 보이려 하는 사람, 바꾼다고 해놓고 안 바꾸는 사람, 그런 형면만 하는 대통령이 나오느냐? 아니면 공개적인 사람, 진정성 있는 사람, 본인이 모범을 보이는 그런 표변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느냐? 우리가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주역의 핵심은 중정에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어린아이가 자라고 늙어서는 검은 머리도 하얗게 변한다. 주역은 변하고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수십여 년간다. 공연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바뀐다. 따라서 때에 따라 변화돼 사람의 도리, 즉 중정을 지키면서 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게 주역의 가르침이다. 대산의 스승이신 이사는 지옥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지옥은 무엇인가? 자기가 바로 지옥이다. 잘못해놓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이 사는 곳이 지옥이다. 이상으로 주역으로 풀어보는 2022년 이민년의 구군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잘 새겨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